안녕하세요. 코난의 몽키입니다. 오늘의 굿뉴스입니다. 현재 XRP는 3,010원, 전일 대비 0.03%, 사실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전일 대비 0.03%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상승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죠. 자, 이번 주 흐름을 보면은 저점과 고점, 이 폭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어요. 고가는 3,018원, 저가는 3,004원. 거래폭은 14원밖에 안 됩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딱 하나죠. 매수와 매도의 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자, 하루 거래량은 4,700만 개. 불과 며칠 전에는 1억 개 이상이 계속 거래가 됐는데 하루 거래량이 뭐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수급이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라는 거예요. 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3,100원대 이 중반에 매물대가 강하게 쌓이고 있고요. MACD도 여전히 영선 아래 쌓이는 45부근 방향 없이 그냥 중립이에요. 차트상으로도 볼린저 밴드 중심선 근처에 붙어 있는 상태라서 상단을 돌파하려면 분명히 계기가 필요하고 그 계기가 없으면 다시 밑단으로 밀릴 수 있는 압박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이런 잠잠한 흐름은 곧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자, 특히 지금처럼 거래량이 쪼그라들수록 큰 손의 진입이 더 눈에 띄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고요한 흐름 속에서 어떤 외부 변수들이 지금 시장을 자극을 하고 있는지,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링크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이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셔야 돼요. 클릭하시면 전화번호랑 관심 있는 코인을 적으신 다음에 클릭 버튼까지 누르셔야 돼요. 근데 전화번호를 누르지 않으시거나 클릭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저희가 따로 링크를 보내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금전 요구 일절 없습니다. 100% 무료인데 사칭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100% 무료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 정보를 제공하고 매수 매도 타이밍, 초보자도 쉽게 따라올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부터 트렌드 예측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공유방에 저장해 놨으니까요. 바로바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있죠. 무료 전자책입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를 보시면 기본편, 보조지표편,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이나 거래량 패턴 분선,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 이론 같은 또 피보나치 되돌림도 있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차트 보시는 걸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차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이거를 보시면서 한 10분 정도에서 하루에 15분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 용어라든지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귀에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여기가 좋은 게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런 차트 분석도 좀 공유방에서 간단한 영상이나 실시간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 막막한 부분도 방에 들어오시면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시고 또 모르시는 거 바로바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무료 전자책은 달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드리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실 때는 꼭 전화번호랑 관심 있는 코인 꼭 적으셔서 전송 꼭 누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타이밍에 러시아가 XRP를 언급한다? 자, 단순히 흘러나온 얘기로 넘기기엔 지금 시장이 너무 조용해요. 이런 상황에서 터지는 국가 단위의 공식 언급은 그 자체로도 가격보다 더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자, 실제 기사 내용을 보면요. 러시아 중앙은행이 공식 보고서를 통해서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 즉 XRP 레저를 기반으로 한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의 청사진을 직접 달았다고 나와 있어요. 보고서 제목은 결제 디지털화 결제 시장의 혁신 구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XRP를 이름까지 명시를 하면서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결제 구조, 송금 처리, 실시간 정산 같은 걸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실제 자산에 대한 이동, 이 수단으로 XRP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 해외에서 송금된 자금을 즉시 현지 화폐로 전환하는 구조까지도 설정해놨다는 점이죠. 이거 완전히 CBDC 시스템을 넘어서 암호화폐와 실물화폐 간 연결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XRP가 중앙은행 레벨에서 결제 인프라로 채택될 수 있는 구조가 실제로 논의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러시아는 이미 석유 거래 같은 주요 수출입 정산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다음에 USDT 사용을 시작했다.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자, 이제 거기에 지불 결제 네트워크의 축으로 XRP가 올라타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시장이 아직 이걸 완전히 반영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뉴스가 선반영되기 시작하면 뒤따르는 자금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 움직임이 시동이 걸리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갈 건데 이번엔 SEC 소송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왔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이 주장의 핵심은 이거예요. SEC는 XRP를 겨냥한 게 아니라 전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시간 확보를 전략적 소송으로 벌였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2020년 말에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 때부터 이 SEC는 실제로 XRP를 증권으로 정의할 자신도 없었고 이게 진짜 목적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목적은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을 만들 시간, 정치적 동력, 업계 컨센서스를 확보하기 위한 도구였다라는 해석입니다. 자, 근데 근거가 좀 명확해요. 첫 번째는 리플은 소송 중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ODL 네트워크의 확장, 중앙은행과의 협업, 리플 프라이빗 레저의 구축, 그리고 심지어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XRP 기반 결제 시스템을 직접 실행했죠. 자, 근데 이게 소송 중인 기업의 행동이라고 보세요. 자, 오히려 SEC가 멈추지 못하게 하는 사이에 리플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SEC는 거래소들이 XRP 재상장을 허용한 뒤에도 아무런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자, 이게 정말 증권이라면 왜 아무런 제재가 없었을까? 자, 마지막으로 SEC 내부에서도 이 소송에 회의적인 인사가 늘 있었다라는 보도도 있었죠. 정확히 말하면 XRP가 아닌 소송 그 자체에 대한 피로감이 증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기사가 말하는 건 명확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XRP가 이길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중을 했는데 사실 더 큰 판에서는 SEC가 왜 싸웠고 왜 멈췄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단순히 투자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자산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어떤 흐름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녹아들지를 결정짓는 프레임 싸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사인데 라틴 아메리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해당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구매된 알트코인이 바로 XRP입니다. 비중으로 무려 9%나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더리움이 5%, 솔라나는 4%니까 단순한 유행 수준이 아니라 강한 신뢰 매수 흐름이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멕시코에서는 XRP 구매 비중이 10%를 넘었고요. 이거는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송금과 결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브라질에서 세계 최초로 XRP 업무 ETF가 승인됐죠. 자, 그리고 브라자 그룹이라는 대형 금융기관이 XRP 레저 기반으로 브라질 페와라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출시할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냐면 XRP가 송금 네트워크를 넘어서 국가 통화와 연결된 인프라 역할까지 한다는 의미죠. 자, 단순히 투자처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XRP가 포지셔닝 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흐름 국내 뉴스에서는 잘 안 다뤄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겁니다. 조용한 시장 뒤에서 실제 혜택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거는 XRP가 채택률만 높은 게 아니라 채택의 방식과 주체가 달랐다는 점이에요. 자, 먼저 주체를 보면요. 단순히 리테일,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금융기관, 정부 지원 기업, 그리고 실제 결제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XRP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멕시코와 브라질 간 송금 경로에서는 ODL 기반 시스템이 이미 상용화돼서 운영 중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실험이 아니라 매일 실제 돈이 오가는 구조 안에서 XRP가 박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또 하나 주목할 거는 이 스테이블코인과 XRP 레저의 결합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앞서 언급된 브라질 BBRL 외에도 아르헨티나에서 디지털 페소와 XRP 연동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도 커뮤니티에 포착이 됐죠. 콜롬비아 우경은행이 블록체인 결제 파일럿을 검토 중인데 여기에도 리플 파트너사가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많이 샀다 이런 수준의 뉴스가 아니라 국가 단위 송금 결제 인프라에 XRP가 본격적으로 섞이기 시작했다라는 신호예요. 자, 그리고 이건 미국 SEC가 뭐라고 하든 실사형 기반에서 이미 승인된 자산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조용한 이유는 이런 움직임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반영되는 순간부터 진짜 상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죠. 차트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흔들려선 안 된다. 왜?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에요. 더 위에 있죠. 이 목적지까지 가기 전까지 이 모든 요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죠? 소음에 불과하다.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에서 다시 한 번 더 안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야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이론,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 때 이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 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지금 바로 이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